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가끔은 자식의 눈으로 간접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가끔은 내 딸이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해줘요. 나이가 들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과자 사 먹게 돈 좀 달라고 해서 1,000원을 줬는데, 딸이 이걸로 뭘 사 먹어? 라고 하면서 1,000원을 받고 시큰둥했어요. 나는 과자를 성인이 돼서 거의 사 먹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릴 적 내 기억의 과자 가격만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어릴 적엔 1,000원이면 과자를 꽤 샀어요. 500원이 넘는 과자는 고급 과자였고, 보통 200원, 300원짜리 과자가 많았어요. 100원짜리 과자도 있었는데 이거는 불량식품이었고요. 30대 초반까지도 과자 한 봉지에 500원 정도였던 걸로 알아서 딸한테 1,000원을 준 건데, 4년 전에도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과자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딸의 과자값이 나한테 중요한 걸 일깨워 줬습니다. 난 저 당시 16년차 자영업자였는데 나한테 한 5년, 10년 된 큰 거래처가 여럿 있었어요. 예전 물건은 5년, 10년이 지나도 물건 가격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신상품은 현재 물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예전 상품보다는 좀 비쌌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거래처는 예전 물건하고 신상품하고 차이가 없는데 왜 신상품이 더 비싸냐면서 가격을 막 깎았어요. 공산품은 신유품하고 달라서 가격을 올리기도 힘들고 가격을 올리면 잘 안 팔립니다. 여러분, 전자 가전제품의 외국산이라 환율이 올라 가격이 오르는 일은 있어도 시간이 흘러 물가랑 인건비가 올라도 전자 가전제품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요. 그간 거래처들이 나와 거래하는 공로와 예정이 있어서 예전 물건을 올리지 않은 것 뿐인데, 거래처들은 과거의 가격을 기준으로 신상품 가격을 매겨버립니다. 그래서 신상품을 오래된 거래처에 보여줄 때 늘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물건이 꾸준히 잘 나가는데도 가격을 올릴 수 없어서 물건 생산을 멈추기도 합니다. 예전 디자인, 싼 물건이 잘 나가면 이익이 남는 신상품이 잘 안 나가요. 거래처가 많고 잘 나갈 때는 거래처의 의견을 묵살하고 내가 받아야 하는 가격을 밀어붙이겠지만, 2015년부터 거래처가 계속 줄어버리고 온라인에 밀려 오프라인 판매 거래처는 점점점 줄어드니까 내 거래처는 나 아니어도 물건 받을 때가 많았고요. 난 물건을 줄 데가 없다 보니까 내가 의뢰 입장에서 내 의견을 강하게 어필을 못했어요. 그래도 1,500원이라도 남으니까 그냥 팔자 싶어 물건을 납품했는데 저 이익이 고작 과자 한 봉지 값이었던 거죠. 근데 저 당시 사업 이익이 처음 시작한 2003년 기준 물가로 따지면 400에서 500원 맞이를 보고 있던 거죠. 2003년 내 기본 제품 이익은 2,500원에서 3,000원이었어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경쟁이 치열하니까 16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더 싸게 팔았습니다. 물론 한두 개씩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이 나가면 뭐 수십 장, 100장 이상 나가는데 예전처럼 수백 장씩 나가진 않아요. 여러 업체에서 물건을 받다 보니까 과거보다 주문량이 반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솔직히 주문량이 줄어서 굳이 싼 가격에 안 줘도 되는데 내가 자본이 없다 보니까 쫄린 거죠. 가격 협상에서 지면 끝난 거예요. 내 딸 아이를 통해 요즘 과자값을 알고 나서 내가 장사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10년 전에 10만원의 가치랑 지금의 10만원의 가치는 2배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계란 한 판 가격만 해도 5, 6년 전만 해도 3,000원이 넘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계란 한 판이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하지 않나요? 물가는 올라 과거의 수익을 유지하려면 매출도 2배, 이익도 2배를 내야 하는데 오히려 10년 전보다 매출은 반의 반토막이고 이익도 많이 줄었어요. 내가 망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많이 팔아도 이익이 너무 작아서 오히려 많이 팔수록 적자였던 겁니다. 도도매 가격을 다른 집보다 10% 싸게 줬는데 이게 무리수였어요. 난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낮추고 내 일반 거래처 소매상에 100에 팔고 남는 이익이온 물건을 대형 유통업체에 70에 넘겨서 소매상과 유통업체 둘 다 잡을 생각이었어요. 유통업체의 다른 경쟁사보다 이익을 좀 더 챙겨줘서 그들이 내 물건을 주력 상품으로 쓰게 하려는 전략이었는데, 유통업체가 나한테 70에 받은 물건을 내 작은 거래처들 찾아가서 나한테 100에 받던 물건을 90에 넘긴 거예요. 남들처럼 20% 이익만 줬으면 재고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90에 넘길 수 없었는데 내가 내 무덤을 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물건을 가져갔던 소매상들이 그 대형 유통업체한테 물건을 받았습니다. 오리지널 내 물건인데 대형 유통업체가 나보다 10% 싸게 팔았어요. 난 유통업체들하고 거래를 튼 이유가 그들이 내가 모르는 거래처, 내가 안 가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해서 내 물건이 좀 더 구석구석 뿌려질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거래처, 내 물건을 안 쓰는 거래처를 뚫는 어려운 방법을 안 쓰고 이미 내 물건을 파는 내 거래처를 찾아간 거예요. 내 작은 거래처가 줄어드는 만큼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량은 늘어났고요. 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유통업체 세 군데에 의존하다 보니까 내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난 워크아웃을 하고 코로나도 터지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냥 내 꼴리는 대로 장사하자 싶어서 모든 물건 가격 30% 올렸고 더 이상 유통업체에 물건을 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돈이 없어 대량 생산을 못하니까. 내가 물건 가격을 올리니까 처음엔 거래처들이 물건을 안 가져갈 듯 말을 했지만 요즘 창업하는 청년들이 제조업에 관심이 없고요. 설사 있다 쳐도 다들 얼마 못 가 망하는지라 꾸준히 물건을 생산하고 공급해 줄 데가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다 털리고 잃을 게 없던 나는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매출은 말도 안 되게 줄었는데 이익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워크아웃 전에는 100을 팔면 20에서 7% 남았다면 워크아웃 이후엔 100을 팔면 55%에서 30%를 남겼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물건값이 너무 비싸다고 징징거리면 미리 사간 과자 한 봉지 흔들면서 사장님이 원하는 가격에 팔면 난 과자 한 봉지값 법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 설득이 됐어요. 내가 망하기 한 3, 4년 전부터 유통업체에 15% 마진 보고 물건을 넘겼는데 한 업체에서 4개월 동안 약 6천만 원 정도 팔았는데 시즌 끝날 때 결제가 힘들다면서 8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반품했어요. 6천만 원 매출에 15% 마진이면 900만 원 남는데 800만 원어치 반품했으니까 난 4개월간 이 거래처랑 헛장산 거예요. 저 6천만 원 매출 올리기 위해서 내가 쓴 인건비에 물건 사입하느라 돈이 모자라 대출 받았으니까 그 이자까지 난 마이너스 난 겁니다. 대부분의 제조 유통업체들이 초반에 반짝 잘 나가다가 자금난에 빠지고 경영난을 겪는 이유가 초반 1, 2년 잘 된 거래 내역만 보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세를 확장했기 때문이에요. 온라인 판매로 큰 돈 벌던 친구도 어느 순간 내 사업 매출의 거의 전부가 쿠팡 로켓 배송에서만 나오다 보니까 쿠팡의 입김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광고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 광고 효율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물건을 대주던 업체들은 어느 정도 자기 물건들이 홍보가 되고 인지도를 쌓고 나니까 직접 로켓 배송에 뛰어들면서 내 물건 공급처가 경쟁자가 돼서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면서 자금난에 빠집니다. 하지만 저 상황에서도 광고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광고를 끊는 순간 노출이 안 돼서 그나마 있는 매출도 박살이 나요. 광고를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 사업의 비애입니다. 난 내 제품 한 장 팔아 과자 한 봉지값 벌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물가 기준이 과거에 멈춰 있다 보니까 과자 3, 4봉지값 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건 많이 팔고 이익도 많이 남는 게 좋지만 많은 자영업자는 많이 팔아야 고정비를 내고 좀 남는 사업 장사를 하는데 늘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영업자는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를 찾아다니면서 그 트렌드에 맞는 물건을 사입을 하고 제작을 하는데 내 스스로 찾아다닐 때는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내 딸과 내 딸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더라고요. 어린아이한테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그들이 말하는 걸 듣고 그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나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